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46페이지에 양갈로 4번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 변경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죠. 우리 교재에 따르면은. 그래서 종별을 변경해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될 것인가, 그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서, 즉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종별에 따라서 등록 기준이 달랐죠. 그렇기 때문에 종별을 변경해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할 때는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신규 등록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등록 기준을 새롭게 적합하게 갖추어서. 그래서 이 경우에 다시 등록 절차를 밟게 되면 이중 등록에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 12조 1항에서는 이중 등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중 등록의 문제를 피해가기 위해서는 종전 등록증을 뭐하도록 하느냐, 반납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엄격하게 이중 등록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종전 중개업에 대한 폐업 신고부터 내고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종별에 따른 등록 기준을 갖춰서 등록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법 규정에 따르면은 폐업 신고를 굳이 내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종전의 등록증은 이를 반납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종전 등록증만 반납을 하면 되지 종전 중개업에 대한 폐업 신고를 굳이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규 등록 신청할 때 종전에 제출했던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들은 다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신규 등록 절차를 밟을 필요도 없이 등록증 재교부 신청만 하면 충분하도록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어떤 경우냐 하면은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은 세 종류죠. 일반적으로 이 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래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이 종별에서 요 종별로 변경해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거나, 이렇게 변경하고자 하거나, 이렇게 변경하고자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변경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다 종별 변경해서 업무를 계속하고는 경우죠. 어떤 경우도 어찌됐든 종별 변경해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신규 등록 절차를 밟아야 되겠지만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예외적으로 등록증 재교부 신청만 해도 되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종별 변경해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인데, 이렇게 종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특별히 갖춰야 될 거는 자격증만 새로 취득하면 되는 거죠. 이 사람도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이 사람도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인데 차이점은 자격증 있고 자격증 없고 그 차이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종별 변경할 때는 당연히 자격을 취득해야 되는 거죠. 자격 취득. 그런데 자격 취득 여부만 확인받으면 되기 때문에 등록증 재교부 신청만 해라, 이런 취지인데, 문제는 이렇게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업을 하고 있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와 종별 변경해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지역의 사무소 소재지가 등록관청 관할구역을 달리 해버리면은 등록관청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등록증 재교부 신청에 거쳐서는 곤란합니다. 신규 등록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중개사무소를 두고 있는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격을 취득하여 종로구 내에서 여전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종별 변경해서 업무를 하고자 할 때는 등록관청에 변동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만 등록증 재교부 신청하면 족하도록 이렇게 두고 있고, 단지 종로구에 있는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격을 취득한 김에 서쪽으로 등록관청 관할구역을 벗어나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종별 변경해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규 등록 절차를 서초구에다가 밟아야 되는 거죠. 서초구에다가. 그래서 이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종별을 변경하느냐,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 종별 변경하느냐, 그 부분을 잘 주의해서 읽어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할 때는 종전 등록증하고 변경사항이 있음을 증명한 서류를
첨부해서 등록증 재개업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칙제 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을 취득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종별 병행하고자 등록증 재개업 신청을 할 때는 종전 부칙제 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증하고 증을 취득했다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재개업 신청을 하는데 우리 법조문상으로는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은 자격증 취득 여부에 관해서는 재개업 신청하는 그 등록관청에서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의사에게 확인 절차를 밟으면 되겠죠. 그런데 그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여러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은 이렇게 종전 등록증만 첨부해 가지고 재개업 신청을 하면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해석입니다.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굳이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서 재개업 신청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이 부분도 우리 공인중개사법 개정 과정에서 명확히 반영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양갈로 5번에 등록 처분 및 통지에 관한 절차 규정인데요.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7일 이내에 종별에 따라서 구별하여 등록 처분을 행하고 신청인에게 그 등록 처분을 행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별에 따라서 구분해서 등록을 하고 라는데 등록 처분을 행할 수 있는 종별은 두 종류밖에 없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 가만 세 종류로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부칙제 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는 현행법에 따라 신규로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로 볼 수는 없죠. 그래서 현행법에 따라 등록을 행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은 법인과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기출된 지문 하나도 이런 지문이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사무소 개설 등록을 행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 두 종류죠. 이론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 세 종류죠. 구별된다라는 지문이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문을 출제한 의도는 뻔합니다. 부칙제 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는 현행법에 따라 신규로 등록을 행함으로써 할 수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류는 아니지 않느냐 이걸 물어보는 의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양갈로 6번에 등록증의 교부와 재교부에 관한 규정인데 반갈로 1번에 보면은 등록관청에 등록 신청을 해온 자에게 등록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적합하다면 등록 처분을 7일 이내에 하는 거죠. 종별에 따라서. 그러면 등록증을 교부해야 되는데 우리 시행 규칙에 의하면은 등록한 자가 업무 보정 설정을 했는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행 규칙 5조 1항 규정에 따라 보면은 업무 보정 설정이라는 것이 등록증의 교부 요건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는 것과 등록증을 교부받는 걸 조금 엄밀히 구별해 볼 필요가 있는데 등록 처분을 받았다고 해가 곧바로 등록증을 교부받는 것은 아니고 등록 처분을 받게 되면은 그 다음에 시행규칙 5조 1항 규정에 따라 보면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 보정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정 설정을 한 사실을 등록관청에 신고토록 하고 있는데 신고하면은 등록관청은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하게 되어 있고 그 교부받은 등록증은 우리 법제 17조 규정에 따라서 사무소 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부받은 등록증을 게시하고서 업무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교부하는 등록관청에서는 등록증을 무턱대고 교부할 것이 아니라 등록 기준에 적합하면 등록증을 교부하는데 조금 전에도 봤다시피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등록증을 교부하겠죠. 그래서 실무 절차상으로는 7일 이내에 등록 처분을 행했으면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과 아울러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정 설정이 됐으면은 그 보정 설정한 내용을 등록관청에서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대장을 기록 유지하게 되어 있는데 그 등록대장에 보정 설정에 관한 사항도 기록하고 등록증 교부에 관한 사항도 기록을 하고서 등록증을 교부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등록증을 교부한 사실은 우리 시행령 14조 1호 규정에 따라서 다음 달 10일까지 등록증 교부에 관한 사항은 공인중개사 협회에다가 등록관청이 통보하는 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이제 업무 보정 설정 시기에 관한 해석이라고 해가 부연 설명을 좀 해뒀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법률의 규정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규정을 따로따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게 되면은, 등록하고 난 다음에는 업무 개시 전까지 보정 설정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상으로는 업무 개시 전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시행령 24조 2항에서는 그러면 업무 개시 전까지만 보정 설정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시행규칙 제5조 1항에 따르면은 등록관청은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지체 없이 등록증을 또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또 법제 17조 규정에 따르면 등록증은 사무소 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시행령과 시행규칙상의 여러 규정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해 보면 결국 보정 설정의 시기라는 것은 등록을 한 다음에, 등록 기준을 갖춰서 등록 신청과 등록증을 받은 다음에 보정 설정을 적절한 시기에 하고, 그 보정 설정을 하여야만이 등록증을 주는 거죠. 결국 그래서 등록증 교부받기 전에 보정 설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보정 설정을 하지 않으면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도 없고, 등록증을 교부받지 못하면 사무소 내에 게시하지도 못하고, 따라서 업무를 적법하게 개시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정 설정 시기는 업무 개시 전까지 보정 설정해야 한다 해도 맞는 말이지만은 등록증을 교부받기 전에 보정 설정해야 한다 하는 말도 맞는 말이죠. 시행규칙에 따르면은. 그래서 그 보정 설정의 구체적인 시기는 등록증 교부받기 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갈로 2번에 등록증의 재교부에 나왔는데, 이 등록증의 재교부는 재교부 사유가 이제 4가지가 있다라는 걸 점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재교부 사유 하나 이미는 했죠. 봐봐요.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격을 취득해서 동일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종별 변경해가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도 등록증 재교부 사유입니다. 그리고 이거 이외에 3가지가 더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분실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멸실 내지 훼손이죠. 근데 이 2가지 그 등록증의 재교부 사유는 우리 공인중개사법 규정상으로 보면 자격증 재교부 사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 등록증 재교부 사유에 관한 규정에는 분실, 멸실 내지 훼손하는 말은 없고, 자격증 재교부에 관한 규정은 등록증 재교부에도 준용한다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 재교부 사유인 분실, 멸실, 훼손도 등록증 재교부 사유도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등록증 재교부 사유가 등록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입니다. 기재사항이 변경되더라도 등록증 재교부 사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우리 등록증에는 사무소 명칭 표시가 되게 돼 있는데, 상호 등이 표시되게 돼 있는데, 그 상호를 변경하게 되더라도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고 따라서 재교부 신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증의 재교부 사례로 해서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대표자가 변경될 수도 있죠. 그 대표자 이름은 등록증의 기재사항으로 되어 있고, 대표자가 변경되면 결국 기재사항 변경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바뀐 대표자의 어떤 적법 요건을 증명하면서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자도 공인중개사 의뢰하고 실무격을 다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첨부해 조건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하게 되는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중개사무소 이전이 일어나도 중개사무소 소재지는 기재사항의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 사무소 이전 신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 행위는 없지만은 결과적으로 등록증 재교부가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소 소재지라는 기재사항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다른 등록증 재교부 사유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종별 변경의 케이스죠.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격을 취득해서
동일 등록관청관할 구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종별 변경해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등록증 재교부 사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 신청 시에도 당해 지방자치단체 쪽에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경우지만은 등록증 재교부 신청하고자 할 때도 당해 지방자치단체 쪽에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47조 1항에 보면은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로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 납부하는 규정들은 그때그때 나오지만은 뒤에 47조 파트에 가보면은 다시 일목요연하게 6가지 경우를 딱 정리를 해뒀어요. 그래서 지금 진도 나가는 바에 따르면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쪽에 정한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경우는 이렇게 점검이 됐죠.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하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 그리고 등록증 재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 앞으로 2개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총 6가지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경우로 47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갈로 7번에 등록사항 등의 통보라고 되어 있는데 1번부터 6번까지는 암기사항입니다. 이 6가지 항목은 우리 등록관청이 월별로 집계를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사항이냐 아니냐 가려봐라라는 문제로 낼 수도 있지만 등록과 관련된 시험 문제에 지문 하나로 끼워 넣을 수도 있는 사례들이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1번부터 6번까지의 항목들은 우리 등록관청에서 기록 유지하고 있는 중개사무소 등록대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 등록대장의 양식을 시행규칙에 수록되어 있는 양식을 쭉 보시면은 이 모든 사항들이 다 기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외에도 기록되는 것들이 일부 더 있는데, 그 등록대장에 기록된 사항들 중에 요 6가지 항목만큼은 월별로 집계를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는 사항으로 규정을 해두고 있고, 협회가 이렇게 6가지 항목에 대한 통보를 받음으로써 협회 운영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항들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D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등록과 관련해서 마무리 차원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효력과 무등록 중개업에 관한 주제가 나오는데요. 일단 중개업을 적법하게 영위하고자 할 때는 지금까지 점검했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경우를 무등록 중개업이라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효력 소멸 사유를 한 3가지 정도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효력 소멸 사유를 왜 지금 무등록 중개업 과정에서 점검하느냐 하면은 무등록 중개업의 유형은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애시당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걸 무등록 중개업이죠. 그러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했었는데 몇 가지 사유에 의해서 등록의 효력이 소멸된 후에 중개업을 계속하는 경우도 소위 우리가 후발적 무등록 중개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는 사유들을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죠. 대인적 등록의 성격상 대인적 행정행위라 그랬죠. 등록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가 사망하거나 등록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산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등록 취소 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더라도 대인적 등록의 성격상 효력이 소멸되고, 그래서 사망 또는 해산한 이후에 중개업을 계속 행하게 되면 그것도 무등록 중개업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 취소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취소의 효력상 등록의 효력은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후에 중개업을 계속하더라도 무등록 중개업이 되는 겁니다. 그 주의를 할 거는 우리가 등록 취소 사유들을 38조에서 1항과 2항에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다, 상대적 등록 사유다 이렇게 많이 규정을 해두고 있는데, 사유는 사유일 뿐입니다. 등록 취소 사유가 드러났다 하더라도 등록관청이라는 행정청으로부터 등록 취소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등록의 효력은 유지되고 있다, 이 점이 있죠. 그래서 등록관청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으면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고 그 이후에는 무등록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폐업신고라는 것도 있는데, 그 개업공인중개사 스스로가 중개업을 그만두겠다라는 행정적인 의사표시에서 폐업신고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폐업신고에서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는데, 폐업신고 후에
중개업을 계속 수행하더라도 무등록 중개업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되는 사례는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한 거죠. 처음부터 등록을 안 하고 중개업을 하는 경우, 그리고 등록을 했으나 사망해서 난 이후에 중개업을 해난 경우, 또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등록을 해가 영업을 하다가 법을 위반해서 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후에 중개업을 계속하는 경우, 또 개업공인중개사가 스스로 폐업 신고를 낸 후에 중개업을 계속하는 경우, 이런 케이스들이 전부 다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무등록 중개업이 맞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 공인중개사법 48조 규정에 의하면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등록 중개업이기 때문에 등록 여력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대상은 되지 않고 오로지 3년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을 앞으로 3년짜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3년짜리 형사처벌의 대상만 될 뿐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바로 무등록 중개업을 행한 자의 보수 청구권을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이 논란이 되게 되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1조 규정에서는 법을 만든 재정 목적 중에 하나로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었죠. 그렇게 보면은 무등록 중개업을 중개업이 건전하게 육성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당연히 무등록 중개업을 행한 사람의 보수 청구권을 인정해서는 곤란합니다.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과는 뻔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인중개사법 규정상으로는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의 보수 청구권을 인정한다, 부정한다라는 전혀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를 않다라는 거죠. 그 재정 목적을 고려해 보면은 당연히 부정을 해야 되는데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서 우리가 대부분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학설에서 일본의 판례에 따라서 자연체무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았으나 지금은 대부분 판례가 나옴에 따라서 자연체무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 판례는 자격증이 없어서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중개업을 한 자, 소위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죠. 이 사람은 3년짜리로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만 갖고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가 체결한 중개보수지급 약정의 효력을 부정해야만이 그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기속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그럼으로써 무등록 중개업을 건절시키게 되고, 그럼으로써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사람과 의뢰인과의 보수지급 약정은 등록에 관한 규정을 강행법규로 보고 강행법규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무효,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 것이 우리 대부분 판례 입장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나온 색다른 좀 판례는 무등록이면 틀림이 없는데 중개 행위를 했을 뿐이지 중개업에 이르지 않았다라는 사안이죠. 그래서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은 그 무등록자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한 보수 지급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지급 약정을 단정적으로 무효 처리해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판례가 두 가지가 연달아 소개되어 있는데, 첫 번째 나온 판례는 무등록 상태에서 중개업을 행한 자의 보수 지급 약정을 무효시키는 판례고, 두 번째 판례는 무등록이면은 마찬가지지만 중개 행위가 업에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업에 이르지 않은 자의 보수 지급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이라고 볼 수 없어서 단정적으로 무효라고 처리할 것은 못되고, 그래서 보수 청구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해서 부수적인 사항까지 다 점검을 했는데, 전반적인 절차 흐름을 한번 점검을 해보면은 복습도 할 겸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중개업을 적법하게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는 법인으로서 아니면 공인중개사로서, 그렇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게 되겠죠. 어디다가? 등록관청에다가. 그 등록관청은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관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등록 신청을 할 때는 등록 기준을 시행령 13조 1항에서 요구하고 있으니까 갖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등록 기준은 법인으로서의 등록 기준과
공인중개사로서의 등록 기준 구분해서 정리가 돼야 될 것이고 그 등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등록 신청 시의 구비서류, 실무기록서류 확인증서를 낸다든가 반면판 사진을 낸다든가 이런 식의 사무소 확보를 증명한 서류를 낸다든가 이런 서류를 내게 돼 있고 당연히 그 서류는 법인으로서 등록 신청하느냐 공인중개사로서 등록 신청에 따라서 등록 기준이 달라지니까 구비서류의 범위도 달라지겠죠. 그리고 등록 신청이라는 민원 신청을 하고자 할 때는 47조 규정에 따라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경우였습니다. 그러면 등록관청은 등록 신청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종별 두 종별이죠. 종별에 따라서 구별해서 등록 처분을 행하고 그 등록 처분 행한 사실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 처분 받으면 이때부터 신분이 개업 공인중개사의 신분을 득하게 되는 거죠. 등록 처분을 받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공인중개사일 뿐이지 또 법인일 뿐이지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이때부터 개업 공인이 됩니다. 그러면 개업 공인이 됐으니까 업무를 개시하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업무 개시 전까지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을 하고 그 보정 설정했음을 증명하는 정비서사업을 갖춰서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면은 등록관청은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무슨 증을 교부하느냐 등록증을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등록증 교부하는 것은 법 제17조에 따라서 사무소 내 보기 쉬운 것에 게시할 서면이 되는 거죠. 물론 자격증하고 함께 중개보수요일표하고 함께 또 보정관계 정서와 함께 4가지 서면을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게시를 하고 업무 개시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법 16조 규정에 가보면 아직 진도는 나가지 않은데 업무 개시 전까지는 또 인장 등록을 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중개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인장 등록은 보정 설정 신고와 함께 해도 되고 등록증 교부받은 다음에 해도 되고 어찌됐든 업무 개시 전까지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보정 설정은 등록증 받은 다음에 할 수가 없어요. 결국 보정 설정을 하지 않으면 등록증을 교부해주지 않기 때문에 등록증 교부 요건으로 처리되어 있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이후에 인장 등록은 이때도 되고 이때도 아무 관계 없지만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최근에 법을 개정해서 이 중개 행위에 사용할 인장 등록을 등록 신청할 때 함께 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등록 신청 서류 내면서 보면 인장 등록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하고 있는데 이치적으로는 맞지를 않습니다. 아직까지 등록 처분을 받을지 안 받을지도 확정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중개에 사용할 인장 등록까지 허용한다라는 것은 이치적으로 안 맞아요. 그러나 이렇게 인장 등록을 등록 신청 시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측면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라는 것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로서 등록 기준을 적합하게 등록 신청을 해오면은 등록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 처분이 대부분 이루어진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등록 처분이 내려질 거 인장 등록하러 다시 등록관청에 오니 등록 신청 시에 함께 인장을 등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을 개정해 둔 부분입니다. 이게 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 요까지가 요 이후부터는 업무 개시 절차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개업을 무단으로 하게 되면은 무등록 중개업 또 이런 절차를 거치고서 중개업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해산한 이후에 등록 채점받은 이후에 폐업 신고한 이후에 중개업을 하더라도 무등록 중개업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결격 사유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